안녕하세요. 건설정보통 코타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이번 편은 건설업 기업진단 자본금의 계산 절차와 경업자산과 부실자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고 건설업 자본금의 차관 계정인 부실자산과 경업자산이 각각의 의미하는 바와 그리고 건설업 자본금의 산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그 제목을 보시면은 제가 경업자산과 부실자산이라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의 순서는 간단하게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자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경업자산과 부실자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설업 자본금 계산식을 보겠습니다. 지침 제3조인데 이 지침은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입니다. 이건 서술되어 있죠. 이렇게 산식으로 표시된 게 아니고요. 이거를 서술되어 있는 제3조를 제가 이렇게 산식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요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번의 순서로 결국은 요 10번 요게 해답인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진단 지침은 실질자산과 실질부채를 정의합니다. 실질자산은 회사 제시 BS 자산. 이게 뭐냐면은 재무상태표 있지 않습니까? 재무상태표에 자산을 말합니다. 이 자산 각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 이 자산 총계에서 부실자산을 먼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부채는 회사의 BS의 부채 중에서 부회부채가 있으면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채가 있으면 이거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실질자산과 실질부채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단대상 실질자산. 진단대상은 우리 건설업이니까 건설업 관련된 실질자산을 말하는 거죠. 요 위에 요거를 구하는 계산 그 방법은 요 위에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뺍니다. 그러면은 진단대상 실질자산이 되고 진단대상 실질부채는 요 위에 실질부채 계산한 거에서 겸업부채를 뺍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사실 부채에서 자산에서 어떠한 자산을 뺀다는 건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나 부채에서 부채를 뺀다 그러면 부채가 줄어듭니다. 그 부채가 줄어든다는 건 결국에 자본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요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단대상 실질 자산과 부채를 계산을 했고, 이 건설업,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게 건설업이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 자산을 계산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본을 계산합니다. 자, 진단대상 실질 자산에서 진단대상 실질 부채를 빼면은 건설업 실질 자본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앞에 건설업 실질이 없고, 요 자본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다. 이거 회계 등식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건설업과 관련된 그 자본을 계산하는 거니까 건설업이 앞에 붙은 것입니다. 건설업 실질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요 진단대상 실질 자산과 진단대상 실질 부채를 요 위에서 계산한 거를 풀어서 이렇게 써보면은 여기는 마찬가지죠. 건설업 실질 자본은 진단대상 실질 자산은 괄호하고 실질 자산에서 경업자산을 뺀 거다. 이미 계산된 거고요. 진단대상 실질 부채는 여기서 계산한 실질 부채에서 경업부채를 뺀다. 그리고 괄호를 싹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건설업 실질 자본은 실질 자산에서 실질 부채를 빼고 이거 다 정의된 겁니다. 위에서. 그 다음에 경업자산을 빼고 경업부채를 더한다. 요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건설업 실질 자본은 똑같은데 요거를 또 풀어서 써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 자산은 여기 회사의 BS 자산에서 부실 자산을 뺀 거 요거로 풀었을 수 있고 실질 부채는 회사의 BS 부채에서 부의 부채를 더한 거 그리고 이하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괄호까지 다 풀어봅니다. 그러면은 풀어서 정리를 제가 한 건데 요 회사 BS 자산에서 회사 BS 부채를 여기로 옮기면 빠지고 그 다음에 부실 자산은 괄호 풀어보면 마이너스고
그리고 요 부회부채, 요게 또 핵심이죠. 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부회부채. 그리고 요 이하는 똑같습니다. 사실 오늘 설명의 핵심은 요겁니다. 건설업 실질 자본은 회사 BS 자산에서 회사 BS 부채를 뺀 것에서 어떤 거를 추가로 더 빼냐. 부실자산 당연히 빠지고요. 부회부채 당연히 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입니다. 겸업자산 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 즉 부실자산과 부회부채와 겸업자산은 모두 건설업 실질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항목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겸업부채를 더한다. 이거 산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겁니다. 요거에 대한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의 BS 자산에서 회사의 BS 부채. 요 회사가 제시한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입니다. 자본총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보시면 맨 밑에 줄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죠. 요거에서 부실자산, 부회부채, 겸업자산, 건설업 자본금 차감 항목들을 빼고 경업부채를 더하면은 최종적으로 건설업 실질 자본금이 된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건설업 실질 자본금 이렇게 계산한 금액과 등록기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비교해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더 크면은 적격, 등록기준 자본금이 더 크면은 미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계산한 금액이 크거나 같으면 적격, 이쪽이 더 크면은 미달 이렇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부실자산과 부회부채와 겸업자산 이렇게 되는데 뭐 부회부채는 당연히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이 건설업 자본금의 차감 항목이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경업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치에서 이 부회부채가 빠지는, 죄송합니다. 부실자산이 빠지는 거는 뭐 당연한데, 겸업자산은 요게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죠. 겸업자산은 실질자본금의 차감 항목인데, 겸업부채를 더한다고 했습니다. 왜 부채인데 더하지? 요게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항목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실자산, 겸업자산, 부회부채.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겸업부채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늘리는 항목이 아닌가?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늘리는 항목처럼 돼 있죠.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고 앞에 나온 겸업자산이 건설업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와 대응되는 겸업부채가 이거를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 있는 부채를 겸업부채라고 하고 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겸업자산에서 빠진다. 즉 건설업 자본금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겸업자산은 이게 중요한 거는 이 겸업부채가 홀로 움직이는 경우는 없으니까 겸업자산과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기본 전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겸업자산이 뭔지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겸업자산은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건설업과 관련 없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을 때 그 다른 업종과 관련된 자산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로 중기 임대업을 하는 분이 토공사업을 내고 있다. 그러면은 중기 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고 토공사업, 공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건설 공사에 직접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임대에 사용할 수도 있고 건설업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임대에 사용하더라. 그러면은 요 포크레인 기계장치는 겸업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겸업자산은 여기에서 열거한 자산에 속하는 게 아니고 겸업사업을 위해 제공된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것들이 있고 겸업사업을 위해 제공되는 자산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겸업자산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제가 겸업자산과 겸업부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부실자산과 차이가 뭐냐? 부실자산은 앞에 설명을 다시 한번 보면은 맨 위에 실질자산과 실질부채를 계산하고 단계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예외 없이 부실자산은 그냥 예외 없이 차관 계정입니다. 다른 어떤 뭐 대응되는 부채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자산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부실자산은 제가 요것만 빨간색으로 할 걸 그랬나요? 무조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겸업자산은 자본금의 차감 항목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겸업 부채를 대응시켜서 자본금을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다. 이게 부실자산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부실자산은 그 부실자산으로 규정된 거 그냥 무조건 제거하면 되는데 겸업자산으로 열거되고 겸업사업으로 제공된 자산을 일단은 제외시키되 반드시 부채 항목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저같이 진단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회사 상황을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자 스스로 주장을 해서 기업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받을 때 자본금 어떤 소명을 할 적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 예를 들었는데 아까는 제가 그 중기 임대업으로 예를 들었는데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뭐 건설업을 하면서 실내건축 공사업이 특히 많은데 뭐 실내건축 자재를 제조하면서 실내건축 공사업 설치까지 하는 경우, 기계설비 공사업도 마찬가지죠. 기계를 제작해서 설치까지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요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은 싹 겸업자산으로 빠지고 요거와 관련된 것은 또 겸업부채로 대응해서 자본금을 회복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예들을 들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은 겸업자산은 겸업부채와 관련성에 따라서 감소된 자본금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본인의 실질 자본금을 계산을 하고 진단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을 할 필요가 있다. 요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뭐 기업 진단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실태조사를 받으시는데 본인의 회사에 그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서 좀 궁금한 것이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은 여기다 전화 주시면은 제가 직접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